다음으로는 위의 세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 솔 이민, 호주 전문 이민 본부사 김남호 이민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월 유학 이민팀장 김남호입니다. 앞서 패트리님께서 이제 유망 학과죠. 그런 것들을 소개해 줬는데, 실제로 이 학과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직도 영주권으로 갈 수 없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학과에 관련된 직업군들이 호주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중장기 직업군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여전히 어떤 방향으로 영주권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학과들에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STSOL, MLTSSL이라는 그 직업군 이름인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주 정부에서 중장기 전략 직업군이라고 해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비자 옵션이 가장 많은 직업군은 바로 MLTSSL입니다. 하지만 STSOL이라고 하는 단기 직업군 리스트에 들어있다고 해서 영주권이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PPT에 보시는 것처럼 학업 후에 직업과 관련된 학업을 마치신 후에 기술심사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이 직업군을 가지고도 주정부 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지역 기술이민, 그 다음에 지방지역 고용주 후원이민, 그 다음에 TSS라고 하는 고용주 후원인데 그 고용주 후원도 쇼텀으로 들어가요. 영주권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 쇼텀으로 들어가서 경력을 쌓은 후에 다른 방법으로 또 영주권을 갈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이런 것은 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좀 그거에 대한 오늘 설명을 다시 한번 직업군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주권에서 저희가 PPT에 따온 건데요. 보시다시피 쇼텀 안에 들어간 직업군도 진행할 수 있는 비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87 Regional Response Migration Scheme에서 RSMS죠. 이 비자는 더 이상 오퍼링 되지 않고 있고요. 494라고 하는 지방지역 고용주 후원으로 지금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를 조금 아셔야 될 게 그 SOSOL로 해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다양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작년 11월에 저희가 졸업생 비자 관련된 그런 새로운 법안을 듣게 되었어요. 자,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쇼텀에 들어있는 직업군은 조금 더 긴 경력을 통해서 영주권으로 가셔야 되는 방안이 많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졸업생 비자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작년 11월에 리저널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통합되면서 졸업생 비자도 어디셔널 1year 혹은 어디셔널 2year 해서 총 3년에서 4년까지 졸업생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데요. 그렇게 졸업생 비자를 3년, 4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내가 풀타임으로 3년, 4년 동안의 경력을 채울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굳이 중장기 직업군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내가 전략적으로 학업 자체를 리지널 지역에서 마치신다면 생각보다 많은 기간의 졸업생 비자를 통해서 그 기간 안에 경력을 쌓아서 주정부 후원이라든지 아까 말한 그 고용주 후원 통해서 영주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저희 패트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호텔, 모텔, 매니저 직업군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에서 하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라든지 호텔 매니지먼트를 마쳤을 경우에 또 호텔과 모텔 매니저라는 직업군뿐만 아니라 어코모데이션 앤 하스피탈리티 매니저라는 그런 직업군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쇼텀에는 안 들어있지만 백패커 매니저 이런 직업군도 사실은 있어요. 그것도 주정부 후원으로 갈 수 있는 주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호텔 경영 쪽으로 학업을 마쳤을 경우에 조금 더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는 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학업을 마치고 영주권을 갈 때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기술심사예요. 자, 호주 정부가 모든 졸업자에게 영주권 옵션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호주 정부도 어느 정도의 스탠다드가 있어야겠죠. 그런 조건이. 그 조건 중에 제일 먼저 우선시 되고 학생들이 제일 학업하실 때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기술심사 통과예요. 호주 정부는 자기들이 심사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에
외주를 줬다 해야 되나? 그렇게 잡을 할당해서 그 기간에서 각각의 직업군별로 심사를 하는데요. 호텔 모텔 매니저 직업군의 경우에는 베타시스라는 기관에서 기술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학업을 마치신 후 졸업생 비자로 계시는 동안에 1년의 경력이 있으면 기술 심사를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의 경력이라는 게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호텔 모텔 매니저라는 직업군이에요. 자, 졸업을 했었을 때 내가 바로 매니저라는 포지션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의 졸업생 비자로는 매니저라는 직업군으로 기술심사를 통과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4년 정도의 긴 졸업생 비자를 가지고 있다라면 졸업 후에 처음에 그냥 스탑으로 들어가서 쭉쭉쭉 경력을 쌓아 나가서 매니저로 프로모트 되었을 때 그때부터 1년 동안 경력을 쌓으면 그 기술심사가 통과되고 그 통과된 기술심사를 바탕으로 주정부 후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호텔 매니저라는 직업군이 우리가 흔히 아는 되게 프랜차이즈 큰 호텔의 그런 매니저라는 직업군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호주에서 호텔은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펍 있고 그냥 어코모데이션 기능이 좀 갖춘 아주 작은 규모의 호텔도 사실은 우리는 호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 포키 시설이라든지 펍 시설이 조금 빠져 있다면 그냥 잠만 자는 곳은 모텔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큰 규모의 호텔 모텔이 아니어도 충분히 이런 직업군으로 매니저라는 타이틀을 달고 거기에서 일을 하신다면 기술심사를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아인, 한국이라는 장점, 특히 한국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관광객도 많이 오기 때문에 한국어 플러스 영어까지 두 개국 국어를 하는 장점, 다양한 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장점으로 충분히 호주 졸업자들보다 좋은 위치에서 경쟁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생들 자체 시작이 보통 워킹 홀리데이부터 시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미 농장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시면서 그쪽 지역에 모텔이나 이런 데서 일 경험을 하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런 학업을 통해서 추후에 그쪽으로 다시 백해서 일을 하시면 충분히 기술심사를 통과하고 관련된 걸로 영주권 쪽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약학과인데요. 보통 이제 약학과를 졸업하신 후에 학생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약간 두 개의 그 오큐페이션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하나는 하스피탈 파마시스트랑 그 다음에 리테일 파마시스트인데요. 두 직업군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리테일 파마시스트 경우에는 의사에게 받은 처방전을 보고 약 처방을 그냥 바로 해주는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 파마시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들 약국 개념이죠. 호주에도 뭐 병원 GP 옆이라든지 쇼핑센터에 되게 약국들이 많잖아요.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의사가 처방해준 그런 처방전을 베이스로 이렇게 약을 처방해주는 그런 쪽으로 치중된 파마시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스피탈 파마시스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를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 회복에 있어서 어떤 약들의 처방이 필요할지 의사들과 의견도 나누고 간호사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자 트리트먼트에 인볼브 돼서 그 약을 처방해주는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약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파마시 카운슬 APC라는 곳에서 기술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 APC에서 인증하는 약학학과를 졸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호주에 있는 대학들에서 제공하는 파마시 코스들은 거의 대부분 APC에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과를 졸업하시고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학 시험까지 통과하시고 나면 기술 심사를 신청해서 통과를 하실 수 있습니다. PPT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KAPC라는 그 테스트를 통과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이제 기술 심사를 통과하시면 학생분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한 단계 조건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약대를 졸업하신 분들, 특히 막 UQ나 저희 이제 브리즈번 근처 UQ나 뭐 이런 쪽에서 약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영주권으로 접근하셨던 방법이 물론 그 중장기 직업군에서 빠졌을 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물론 약대를 공부하시다가 직업군에서 빠졌을 때 간호 쪽으로 이동하신 분들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당시에.
근데 계속해서 약대를 마치시고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이제 없어진 RSMS라는 그 리저널 스폰서십, 고용주 스폰서십을 통해서 영주권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어요. 번다버그라든지 선샤인 코스 이런 쪽에서 많이 받으셨는데요. 지금은 그 RSMS 비자가 없어지고 새로 도입된 494 비자가 최소 3년 경력을 요구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영주권을 바로 받는 건 조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2년, 3년 된 졸업생 비자를 바탕으로 기술심사를 마치고 주정부 후원이라든지 그 주정부 후원이 바로 안 될 경우에는 TSS라고 하는 고용주 후원을 통해서 일단은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연장을 하고 그 연장된 상황에서 TSS는 영주권까지 갈 수 없어요. 쇼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쇼텀 TSS를 받고 난 뒤에 그 안에서 점수를 만들어서 주정부 후원이라든지 리저널 주정부 후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거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많은 요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학이 그 MLT SSL 그 영주권 리스트에서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간호로 바꿨기는 하셨어요. 하지만 약학을 계속해서 공부하셨고 지금도 약학이 좋아서 약학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너무나 괜찮은 옵션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리저널 지역에서 학업을 마쳤을 경우에는 2년이 아닌 3년 정도의 졸업생 비자가 나오고 혹은 정말 카테고리 3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업을 마쳤을 경우에는 4년에, 총 4년에 가까운 졸업생 비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4년, 3년 기간 동안에 충분히 영주권 파스웨이를 밟아 가실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예, 저도 그리피스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전공해서 물론 한국을 간 친구들이 많죠. 그 당시에는. 왜냐면 일단 이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고요. 제가 이제 그 마케팅을 전공할 때만 해도 한국 분들이 상당히 많이 호주에 유학을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민보다는 한국에 돌아가서 더 잘 되려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물론 한국에 가셔서 다들 정말 괜찮은 직업을 잡고 잘 벌고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연락도 하고 있는데 호주에서 학업을 마쳤을 경우에 절대적으로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쇼텀 중에서도 아직까지 영주권으로 많이 옮겨가는 직업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라는 직업군도 베타시스를 통해서 기술 심사를 받게 돼요. 즉 내가 학업을 끝내고 1년 정도의 풀타임 경력이 있다라면 내가 기술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모텔 매니저 직업군랑 똑같아요. 과연 내가 학업을 딱 끝냈을 때 스페셜리스트, 즉 매니저라, 마케팅 매니저라는 포지션을 오퍼받아서 그쪽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가 학업을 하는 중에 그 다음에 학업을 마치고 계속해서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그 포지션으로 내가 승진이 되어서 풀타임 계약을 따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졸업생 비자 동안에 그 1년 경력 통해서 기술 심사만 해결된다면 주정부 후원을 통해서 아직까지 영주권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뭐 제가 있는 퀸즐랜드 지역이라든지 노던 테라토리,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그 다음에 뉴사우스웨일스, LCT, 타스 대부분의 지역이 아직까지도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를 주정부 후원 직업군 리스트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도 역시 아까 호텔 모텔 매니저처럼 관련된 경력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서 그 경력을 통해서 내가 스페셜리스트로서의 경력을 쌓아서 기술 심사를 통과하실 수 있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오해가 뭐냐면 마케팅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되게 큰 대기업이라든지 마케팅 전문 기업에서 어드버타이징 전문 기업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뭐 저희 유학 이민 회사 정도의 규모 충분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를 고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로 된 되게 많은 뭐 제가 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폰 픽스하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프랜차이즈를 여러 개 두고 있어요. 쇼핑센터. 근데 한 헤드 오피스에서는 그
많은 그 프랜차이즈들을 관리할 수 있는 마케팅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쪽으로 해도 충분히 기술을 통과해서 영주권으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즉,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가 굳이 큰 호주 대기업에 취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호주에서 뭐 마케팅이나 어드버타이즈먼트에 특화된 그런 기업에 취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은 더 편한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영주권을 좀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뭐 호주에도 케이팝 열풍이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마케팅 졸업 후에 일자리를 찾을 때 뭐 솔직히 말해서 한국인이라는 장점, 뭐 물론 그 코리안이 차이니즈만큼 그렇게 뭐 아직까지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 하지만 계속해서 그 인지도가 늘어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개발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게 잡을 조금 찾아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잡을 구하신다면 영주권까지 충분히 옮겨 나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퀸즐랜드 주정부원의 마케팅 스페셜리스트가 좀 잘 인비테이션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번 연도에는 조금 빨리 다쳤고요. 나왔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도와준 경험이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주권 학과별로 영주권에 대한 옵션을 조금씩 설명을 드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주정부 후원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주정부 후원이 제가 영주권을 준비하고 신청할 때 제가 주정부 후원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저는 조금 더 영주권 쉽게 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그 당시에 주정부 후원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정부 후원보다는 독립기술 이민에만 매달렸고 그래서 독립기술 이민이 되는 회계라든지 이런 제가 정말 수학이나 이런 걸 못하는데 그런 쪽으로만 계속 학과를 선택해서 석사를 가서 결국 영주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정부 후원은 요즘 들어서 핫한 거지 예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189 독립기술 이민이 너무나 오래된 그 포인트가 높아지면서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다른 비자 옵션,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은 비자 옵션을 들여다보니 주정부 후원이 3, 4년 전부터 빵 하게 이렇게 핫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정부 후원은 클리어하게 각 주정부마다 다른 조건, 각 주정부가 필요한 직업군에게 주기 때문에 직업군 리스트도 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각 주정부가 그 신청자를 선발하는 조건도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정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있는 퀸즐랜드주와 조금 쉽게 영주권 주정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타스메니아주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외에 뭐 뉴사우스웨일즈, 그 빅토리아, ACT, WA 뭐 이런 쪽에서 주정부 후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따로 또 저희 융합팀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정부 후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주정부 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은 190491에 대한 디파트먼트, 즉 이민성 요건을 내가 충족시켰냐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기술심사도 통과를 안 했는데 주정부 후원 요건이 돼. 주정부 후원 요건할 수 있는 점수가 돼. 이거는 정말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내가 디파트먼트 리퀘어먼트, 즉 이민성 리퀘어먼트 기본적으로 45 에이지 44세까지 그러니까 45세 딱 직전까지 그 다음에 영어 점수 6.0 이상 이치 그 다음에 기술심사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이민성 요건이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켰고 그 다음에 각 주정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 주정부 요건은 퀸즐랜드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생각하셔야 될 게 딱 두 가지. 하나는 6 months full-time evidence, 다른 하나는 잡오퍼예요. 자, 이거는 그런데 2019년, 2020년 회계연도 주정부 후원 요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새로운 주정부 후원 요건이 발표가 되지 않았고 그 부분이 발표가 돼서 틀린 정보가 있다라면 저희가 또다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은 퀸즐랜드주는 크게 말씀드리면 딱 두 개. 하나는 6개월 풀타임 경력 조건. 풀타임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잡오퍼, 즉 1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겠다. 풀타임의 기준은 35시간이에요. 퀸즐랜드. 이것도 다 주정부별로 틀려요. 퀸즐랜드는 35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고용된 컨트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약사로 졸업해서 레지스트레이션 되고 내가
기술심사까지 통과했고 점수도 다 괜찮아요. 그러면 퀸즐랜드에서 내가 대학사 등록하는 동안 6개월 동안 일을 이미 했어요. 풀타임으로. 졸업생 기자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프라이스라인이라는 약국에서 풀타임 잡 오퍼를 받았어요. 컨트랙에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주정부 후원 요건을 다 만족시킨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EOI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비테이션을 받을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기술심사도 통과 안 했어. 근데 나는 6개월도 채웠어. 1년 잡아버스 컨트랙트 사인했어. 시작할게 하면 비자는 거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정부 조건 직전에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Government Requirement, IELTS, 기술심사, 나이 조건들을 먼저 꼭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정부 후원 요건을 봐야 되는데 퀸즐랜드는 Experience, 그 다음에 작업 이 두 가지가 키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퀸즐랜드는 그래도 이런 경력을 요구하는데 타스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학업을 끝내시면요 자동으로 주정부 후원 요건을 만족시켜요. 자, 그런데 학업을 끝냈다고 내가 바로 주정부 후원을 신청할 수 있는 아니에요. 그죠? 말씀드렸듯이 영어 점수도 만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심사도 통과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기술심사 통과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간호를 졸업했어요. 근데 간호는 기술심사를 통과하는데 레지스트레이션만 되면 되지 경력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간호로 졸업하신 분은 기술심사 3년 동안에 그 간호 레지스트레이션 되고 기술심사 받으면 타스마니아에서 졸업을 했다. 그러면 바로 타스마니아 주정부 후원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거의 다 만족되었다. 물론 심플하게 설명됐다는. 그런데 내가 만약에 IT를 타스마니아에서 졸업했어요. 근데 졸업을 했지만 IT는 기술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1년 경력 혹은 PY 코스를 끝내셔야 돼요. 즉 1년 정도의 경력이라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나야지 주정부 후원으로 이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졸업생 비자가 얼마나 길게 나오냐는 참 중요해요. 근데 타스메니아는 리저널 지역이기 때문에 졸업생 비자가 2년이 아니라 3, 4년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중국이나 인도 분들은 타스메니아로 너무나 많이 넘어가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물론 타스메니아나 노던 테라토리 그런 지역이 조금은 낯선 지역이고 조금은 상대적으로 이민자라든지 학생들 수가 적지만 아직까지 영주권으로 옮겨가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곳이라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지역 선택도 하시면 조금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점수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디테일하게 한 어느 정도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전에 그런 대학을 졸업하신다, 이제 학사과정을 호주에서 마치시고 영주권을 가는 에버리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점수는 나이 점수가 대부분이 25에서 32에서 30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제가 최고점도 아닌 최저점도 아닌 딱 중간 7.0. 근데 이게 IELTS 이치 7.0일 때는 저는 이것도 되게 어렵다고 많이들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그런데 PT라는 시험이 이제 대중에게 알려지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PT로는 65점만 넘으시면 실제적으로 IELTS 7.0 이치에 해당하는 점수를 충족을 시키는 건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PT 65점은 그렇게 많이 물론 어렵죠.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게 받아오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점수에서 10점은 따실 수 있다. 조금은 자신있게 점수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나이 30, 영어 점수 10점, 그 다음에 경력을 일단 뺄게요. 학위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15점, 그 다음에 호주에서 2년 공부했을 때 5점, 그 다음에 제가 리지널 지역에서 공부를 하라고 많이 드리죠. 추천을. 그래서 저밀도 지역에서 학업이랑 살고 계시면 또 5점. 그리고 내가 싱글이다. 또 10점 보너스 점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졸업했었을 때 저희가 플랜해드린 대로 학업을 마쳐서 졸업했을 때 내가 그냥 가져가는 점수, 영어만 맞추신다면 7.0에 해당하는 점수만 맞추신다면 가져가는 점수가 75점이에요. 자, 그러면 주정부 후원을 통해서 주정부 후원을 신청해. 그러면 경력이 요구돼서 막 경력까지 해서 그럼 80점. 주정부 후원이 승인되면 추가로 또 5점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190이라고 하는 영주권 가는 주정부 후원을 가는 데 점수는 자동적으로 80점이 되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내가 인비테이션 받을 수 있는 점수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만약에 491이라고 하는 리즈널 주정부 후원을 받고 임시비자를 받아서 영주권 가는 긴 프레임을 생각하신다면 15점이 더해져서 90점까지 내가 점수가 올라가게 돼요. 자, 이 정도 점수가 올라갔었을 때 내가 주정부 후원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내가
못 받을 거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가 더 강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업을 하면서 만들다라기보다는 지금부는 유학 플랜을 짜고 이민 플랜을 설정하는 것보다 큰 틀의 이민 플랜을 짜고 그 이민 플랜 안에서 영주권 플랜 안에서 유학 플랜을 집어넣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서울 유학 상담원들이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저랑 같이 코퍼레이트 하면서 꼭 저희 통해서 상담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조금 학업을 설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대학 과정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호텔 경영학과, 마케팅학과, 약학과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이 과정뿐만이 아니더라도 호주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뭐 통번역학과, 항공학과, 방송학과 등 다양한 대학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소울 유학 이민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법무사님 뭐 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